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오선영 작가의 작품 유지보가람 준비했습니다. 소설집 스페이스 월드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로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치보관함 오선영. 청소를 하던 미주가 무심코 달력을 넘겼다. 다음 달 17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볼펜심을 꾹 눌러서 꽤나 공들여 그린 원이었다. 무슨 날이지?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다. 진하게 쓰인 양력일 밑으로 작고 흐릿하게 인쇄된 음력일이 보였다. 갖고 싶은 거 있어? 미주가 물었다. 영신은 허리에 메밀 쿠션을 받치고 앉아서 100세까지 무병장수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영신은 버릇처럼 말했다. 이거 봐라 미주야. 11번에서 혈관에 좋은 음식으로 브라질롯을 소개하는데 10번에서 브라질롯을 딱 팔고 있다. 영신이 목소리를 높이며 채널을 변경했다. 그거 방송사랑 홈쇼핑 회사가 짜고 치는 거잖아. 사람들 혹해서 결제하게. 엄마, 전부 다 광고야. 너는 말을 뭘 그렇게 하니? 귀찮게 물건 사러 안 가도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브라질럿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천연식품이래. 호두나 땅콩보다 비싼 게 흠이라면 흠이지. TV에 나오는 의사 약사들이 전문가인데 사람들을 속이겠니? 화면은 홈쇼핑 방송에서 100세까지 무병장수로 다시 바뀌었다. 영신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어 병맥주 뚜껑을 땄다. 거품이 넘치자 얼른 허리와 고개를 숙여서 병끝에 입술을 갖다 붙였다. 그대로 쭉 들이켰다. 에이, 브라질럿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연달아 방송하는 게. 영신은 대답 대신 유리컵에 맥주를 부어 또 마셨다. 귓불까지 달아올랐다. 그 모습을 본 미주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바른 자세를 강조하면서 술을 저렇게 마셔대다니. 더욱이 건강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금주와 금연인데 말이다. 영신은 듣고 싶은 것에만 빨간 동그라미를 그물처럼 치고 나머지는 물처럼 흘려보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세계를 저렇게 강조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받고 싶은 선물 없냐고. 보너스 받았어? 영신이 맨손으로 김치를 째지며 물었다. 보너스는 무슨, 잘리질 않으면 다행이지. 미주가 방석을 끌고 와서 앉았다. 동그란 나무 소반 위에 방건조 오징어와 볶은 땅콩, 고추장과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든 소스, 김장김치가 놓여 있었다. 영신이 세 컵의 맥주를 따라서 미주 쪽으로 밀어줬다. 그럼 17일에 왜 동그라미 놨어? 엄마 생일이잖아. 생일지라면 치과 가려고. 영신이 엉덩이를 달싹이며 미주 곁으로 왔다. 입을 벌리자 충치치료를 한 치아와 검붉은 혓바닥이 드러났다. 어금니가 군데군데 비어 있었다. 술과 김치 냄새가 오래된 구찌와 섞여서 지독했다. 내가 이번 생일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18번째 생일을 고대하는 동화 속 공주처럼 영신은 만 65세 생일을 기다렸다. 그날이 오면 흑마녀의 저주가 풀리기라도 한다는 듯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희수견이가 그러는데 65살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그렇게 많다더라. 일단 매달 노인연금 30만 원씩 나오지.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지. 독감 접종도 공짜로 하고 버스비도 지원되고. 영씨는 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고깃집에서 일했다. 주된 업무는 홀서빙이지만 단체 손님이 몰려오는 날에는 주방일에도 투입되곤 했다. 희숙은 근방에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주방 이모였다. 고깃집에서 영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자 영신보다 더 오래 일한 유일한 직원이었다. 희숙은 사장 몰래 남은 밑반찬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가끔씩 싸줬고 영신은 그런 희숙을 친언니처럼 따랐다.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음, 그거 전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 노인들 무료복지 혜택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미주가 방건조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푹 찍더니 오른쪽 어금니로 물었다. 말하는 소리 봐라. 너는 세금 거의 안 내잖아. 이번에는 영신이 방건조 오징어를 집어들었다. 미주와 똑같이 오른쪽 어금니로 오징어 다리를 씹었다. 단물이 다 빠지도록 단백질 덩어리가 두부처럼 연해질 때까지 씹고 뜯었다. 턱 안 아파? 미주가 소방 가장자리에 씹던 오징어를 뱉었다. 오른쪽 어금니와 턱이 뻐근하게 아렸다. 매번 한쪽으로 씹으니 둥그스름한 계란형은 고사하고 한 뼘만 튀어나온 사다리꼴처럼 얼굴형이 변할 것 같았다. 견딜만해. 이제 임플란트 하면 양쪽으로 다 씹을 수 있겠지? 영신이 너덜너덜해진 오징어를 삼켰다. 딱딱 소리가 나도록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혔다. 마치 벽돌과 쇠망치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으, 임플란트. 미주가 혼잣말을 했다. 치과의 창백한 조명과 딱딱한 리클라이너 의자, 소독약 냄새와 푸른색 마스크를 쓴 의사가 떠올랐다. 무언가를 긁어내는 기계음과 물소리, 입속에 들어오는 차가운 금속기구를 상상하니 몸소리가 쳐졌다. 불쾌한 감정들이 스멀스멀 밀려오자 혀끝으로 왼쪽 아래 세 번째 치아를 더듬었다. 다를 대로 다른 윗면과 울퉁불퉁한 옆면이 느껴졌다. 공굴리기를 하듯 천천히 쓰다듬었다. 치과 조명이 옅어지고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실의 백색 형광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세 번째 치아를 더듬는 것은 미주의 오랜 버릇이었다. 통제되지 않는 상상력이 자신을 덮칠 때, 근거 없는 불안과 걱정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미주는 세 번째 치아를 만졌다. 거기에 치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날뛰던 상상력과 긴장으로 굳어버린 어깨 근육이 다시 말랑해졌다. 엄만 좋겠다. 난 65살 되려면 30년 이상 남았어. 미주가 빈잔에 맥주를 따랐다. 많이 남았으면 좋지. 나이 들어서 뭐하게. 자자, 건배. 영신이 맥주잔을 들어 미주의 컵에 부딪혔다. 술이 넘치자 두 사람이 연습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숙여 컵 끝에 입술을 붙였다. 그대로 마셨다. 영신이 메밀 쿠션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이 들었다. 미주는 남은 안주와 빈 맥주병을 치운 후 화장실로 갔다. 칫솔모 가득 치약을 짠 다음 의식을 치르듯 양치질을 했다. 학창 시절에도 미주의 양치질은 유명했다. 쉬는 시간마다 이를 닦는 아이, 칫솔 세트와 치실, 휴대용 가글액을 휴대폰보다 더 끔찍하게 챙겨 다니는 학생. 누군가가 10대의 미주에 대해 묻는다면
양치 이야기부터 꺼낼 거였다. 그렇다고 해서 미주가 건체아동으로 교장 선생님께 표창장을 받거나 바르고 깨끗한 이로 어린이 치과 모델이 된 것은 아니다. 강박적으로 이를 닦는 것에 비해 미주의 앞니에는 치석이 끼어 있었고 치열은 고르지 못했다. 그것들은 양호교사가 알려준 333 규칙에 따라 칫솔질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치과 문턱을 자주 넘었을 때에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훈장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다.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운 미주에게 치과 의사가 말했다. 이상하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미주는 하얗고 단단한 물체를 입에 물고 치아 사진을 찍었다. 곁에 있던 영신이 웃으세요, 스마일 하고 농을 던졌지만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예상치 못한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필름을 본 의사가 의자 등받이를 돌려 앉았다. 왼쪽 아랫니 3번이 영구지 결손이네요. 처음 듣는 말에 영신과 미주의 두 눈이 오징어 눈깔처럼 동그래졌다. 의사가 필름을 두드리며 부연 설명을 했다. 선천적으로 영구주 뿌리가 하나 없어요. 이 나이쯤 되면 전부 이갈이를 하는데 영구지가 없으니 유치를 이때까지 쓴 거지요. 의사가 연달아 무시무시한 말들을 내뱉었다. 만약 유치가 썩거나 빠지면 옆치아를 옮겨서 혼매우는 교정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으론 부분 틀니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틀니라니. 미주의 눈앞에 만화책에서 봤던 합죽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말을 할 때마다 커다란 틀니가 덜컹이는, 떡을 먹거나 껌을 씹다가도 홀러덩 빠져버리는 틀니를 가진 노파가 끔찍했다. 틀니를 한 여중생 여고생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다. 왜 연고치가 없는 거예요? 영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유전일 수 있고요.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사랑니가 4개 나는 사람이 있고 1개 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뭐. 의사가 별일 아니라는 듯 느슨하게 대답했다. 유전? 영신이 입술을 오물거리며 따라했다. 혀끝으로 자신의 왼쪽 아랫니 3번 치아를 더듬어 봤다. 영구치가 굳건하게 박혀 있었다.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열심히 닦이세요. 의사는 미주의 보호자인 영신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치실을 쓰면 꼼꼼하게 닦을 수 있다며 필요하면 접수처에서 사가라고 했다. 미주를 향해 두 주먹을 움켜쥐더니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병원 문을 나오자 미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눈물이 샤워기처럼 쏟아졌다. 남들 다 있는 영구치가 왜 내게는 없는지, 지금 있는 치아가 썩거나 깨지면 정말 틀니를 해야 하는지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다. 영신이 미주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미주의 얼굴이 울음과 열기로 뜨거웠다. 괜찮아. 열심히 닦으면 돼. 영신이 낮은 목소리로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미주가 어깨를 들썩이며 더욱 서럽게 울었다. 영신이 말이야말로 자신에게 영구지가 없다는, 선천적인 결손을 가졌다는 선언으로 들렸다. 혀끝으로 어금니를 짚어봤다. 왼쪽 아래 3번째 치아가 비어 있었다. 틀렸다. 치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미주는 의사의 말을 들은 그 순간에 주요한 부품 하나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았다. 영신의 손등위로 미주의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소매 끝이 축축해졌다. 그럼에도 영신은 미주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유전일 수 있대요. 영신의 말에 미주의 아버지이자 영신의 남편인 대호가 대꾸했다. 나는 괜찮아. 앞니를 딱딱 부딪히더니 백대 낀 혓바닥으로 이와 잇몸을 훑어냈다. 흐르는 침을 손등에 문지른 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마른 오징어를 꺼냈다. 시위라도 하듯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었다. 좁은 집안에 비린내가 퍼졌다. 영신이 칫솔 세트를 2개 사왔다. 치약과 칫솔에 미주가 좋아하는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집안 화장실에 두고 하나는 미주의 책가방에 넣어줬다. 점심 먹고 꼭 양치해. 그것만이 영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인 양 강조했다. 아침부터 사무실이 분주했다.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파우치형 곰탕과 설렁탕을 업로드하는 날이었다. 새롭게 선보일 키즈라인 샘플도 입고되었다. 사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였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자 협찬이 들어왔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공동구매 사업에 뛰어들었다. 패션과 뷰티 영역으로 시작한 공동구매는 사장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분야가 확장되더니 정식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이것 봐, 진짜 귀엽지 않아? 고개를 들어 모니터 너머를 봤다. 사장의 손에 원목 상자가 들려 있었다. 보석감이에요? 미주가 물었다. 보석감? 그 말 딱이네. 자기는 가끔씩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니까. 사장이 눈웃음을 짓더니 윙크를 했다. 상자 뚜껑을 열었다. 손톱 크기의 타원형 구멍이 20개 남짓 뚫려 있었다. 작은 구멍이 모여서 더 큰 타원형을 만들었다. 여기에 우리 키즈들 빠진 전이를 채워넣는 거야. 치아 순서대로 끼우고 날짜를 쓰고. 어때? 진짜 보석감 맞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유니크한 보석감. 소개 문구와 상품명까지 남았다며 사장이 좋아했다. 미주가 쇼핑몰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탯줄 보관함과 베넷머리 보관 유리병은 판매해봤지만 유지 보관함은 처음이었다. 치과에서 뽑으면 폐기물로 버리는 치아를, 실에 깨어 지붕위로 던져버린다던 유치를, 기껏해야 베개 밑에 넣고 이빨 요정이나 소환하던 전이 따위를 캐나다산 유기농 호두나무 통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일인가 싶었다. 물론 상품 구성과 선택은 전적으로 사장의 감가촉에 의지하고 있어서 미주가 의견을 내기 어려웠지만 말이다. 샘플 여러 개 들어왔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 미주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이 말을 돌렸다. 샘플로 입막음을 하려는 건지, 정말 미주에게 유치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니다. 쇼핑몰이 커질수록 미주가 디자인하는 작업량도 늘어났다. 사장은 샘플 상품을 주는 것으로 초과수당, 야간수당을 대신하고 있었다. 벌써 샘플 운운하는 걸 보니 이번에도 그럴 셈인 듯 했다. 할 말을 끝낸 사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미주가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다. 공식 홈페이지와 사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장과 사장의 남편과 사장의 아이 사진을 보정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서 택배 상자 앞으로 갔다. 원통형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유치 보관함이 쌓여 있었다. 출생일에 따른 별자리를 그려놓은 통과 띠에 해당하는 동물을 장식물로 매달아 놓은 함도 있었다. 미주는 자신의 별자리가 그려진 나무 상자를 찾았다. 뚜껑을 열자 작은 구멍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났다.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다. 엄지는 입구부터 탈락이었다. 검지, 중지, 약지. 그나마 들어가는 건 새끼손가락이었다. 유치 크기가 새끼손톱만한 걸까? 그렇게 작은 치아로 음식을 자르고 씹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깨물어 생채기를 낼 수도 있나? 전니들이 구멍 속에 누워있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저들끼리 이야기하며 깔깔거렸다. 왼쪽 아래니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다. 양옆의 전니들이 빈자리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그 소리가 공명이 되어 퍼졌다. 쿡쿡. 미주의 귓속에 모처럼 박혔다. 미주가 혀끝으로 이를 더듬었다. 가장 오래되고 불안정한 치아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유치보관함을 보다 빈자리를 새끼손톱으로 꾹 눌렀다. 나무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났다. 유치보관함이 미래에도 완성되지 않기를, 세 번째 자리가 앞으로도 비어 있기를. 미주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닫았다. 자리로 돌아와 마우스를 잡았다. 고요한 사무실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만 났다. 미주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택배 상자 앞으로 갔다. 계자리 유치보관함을 집어 가방에 쑤셔 넣었다. 미주의 별자리는 계자리였다.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태어났다. 어느 해 생일은 장마가 와서 눅눅했고 어느 해는 때이른 폭염으로 갈증에 시달렸다. 장마철이나 폭염 속에도 영신은 당면을 불려 잡채를 만들고 모시조개가 든 미역국을 끓여 미주의 생일을 축하했다. 엄마, 내가 태어났을 때 비 왔어? 음, 내가 태어난 날에 더웠어? 음, 왜 말이 달라? 비 오고 더웠다고. 영신의 대답은 물먹은 수박처럼 싱거웠으나 미주는 대답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매해 선물해주는 휴대용 칫솔 세트가 영신의 사랑이라 믿었다. 15번째 생일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매점에서 크림빵을 사왔다. 동그란 빵을 층층이 쌓고 초코과자로 장식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 미주가 아주 잠시 소원을 빌고 15개의 촛불을 힘차게 껐다. 소원의 내용은 12살 이후로 동일했다. 크림빵을 뜯어먹으며 미주와 친구들은 생일 이야기를 했다. 무리 중 한 명이 휴대전화기로 운세 사이트에 접속했고 아이들은 출생일을 밝히며 오늘과 내일을 점쳤다. 대화의 주제가 별자리 운세로 넘어갔다가 혈액형별, 성격 유형으로 뜀대기를 했다. 미주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릴 때가 있다. 요즘처럼 MBTI 성격 유형이 유행했으면 괜찮았을까? 아니면 별자리 운세까지 듣고 자리를 떴으면 나았을까? 양손에 치약과 칫솔을 든 채로 앉아있는 게 아니었는데. 들어봐. A형 여자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사랑을 시작할 때 겁이 많으며 애정 표현이 서툴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한다. A형 여자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는 O형 남자이다. A형이랑 O형이랑 어울려? 나랑 형이 오빠랑 딱이네.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안 맞는데 맨날 싸워.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A형이랑 O형인데 하나도 안 맞아. 나는 O형이라서 다 잘 맞고. 미주가 영신과 대호의 혈액형을 꼽아봤다. 별자리 궁합은 괜찮다고 나왔는데 혈액형 궁합을 생각할수록 무언가가 꼬이는 기분이었다. 바깥과 안이 뒤섞여 경계가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어느 부분에서부터인지 헷갈렸다. 칫솔 세트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에서 과학책을 꺼냈다. ABO식 혈액형 판별 방법 단원을 찾아서 경우의 수를 헤아렸다. 영실은 B형, 대호는 O형, 미주는 A형. 혈형 가족에서는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다. 미주는 영신과 대호의 결혼식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결혼기념일을 챙기지 않았다. 초등학생인 미주는 그 점이 의아했지만 중학생인 미주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도 있다는 걸 그 무렵 유행하던 드라마와 인기 있던 인터넷 소설을 보면서 깨우쳤다. 오히려 결혼기념일을 묻지 않는 것이 영신과 대호를 배려하는 일이라 여겼다. 그런 스스로가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대견했다. 아빠랑 붕어빵이네. 세 사람이 외출하면 듣는 말이었다. 넙대대한 얼굴형에 납작 않고 작은 입, 검은 피부에 잔머리가락이 많은 것까지 두 사람은 닮았었다. 딸은 클수록 엄마 닮는다더라. 근데 지금도 엄마랑 느낌이 비슷하네. 덕담이라고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렇기에 미주는 자신의 출생을 의심하지 않았다. 영신과 미주는 걸음걸이와 식습관, 잠자는 버릇까지 비슷했다. 오히려 성격과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다른 대호와 자신이 닮은 것이 출생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주려는 신의 배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날 미주는 점심 양치질을 하지 않았다. 칫솔 세트를 든 채 운동장 스탠드에 석고상처럼 앉아 있었다. 친구들이 어깨를 흔들면서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해가 산자락 너머로 떨어지자 어둠이 깔렸다. 운동장의 키 큰 나무들이 짙은 밤속으로 몸을 숨겼다. 학생과 교사들이 떠난 교정에는 매미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미주를 향해 다가오는 정체모를 소리였다. 듣고 싶지 않은데 모든 신경이 소리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했다. 흡! 미주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다. 소리는 터져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삼켜져 버렸다. 눈앞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 만화 쪽에서 본 치과에서 떠올린 후 미주의 꿈에 종종 나타나던 합죽의 노파였다. 노파가 뻐드렁니를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었다. 길고 마른 손가락을 들어 송곳니를 쑥 뽑았다. 잡초를 뽑는 것만큼 무심하게 앞니를 뽑았다. 어금니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세 번째 이까지 전부 뽑았다. 이가 없어지자 노파의 광대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뺨이 깊게 패고 미간에 주름이 엉망으로 졌다. 노파가 손가락을 가위처럼 벌렸다 붙였다를 반복했다. 미주의 팔뚝이로 무리끼처럼 소름이 돋았다. 당장이라도
노파가 제 입을 찢고 치아를 뽑아버릴 것 같았다. 미주가 소리쳤다. 다가오지 말라고.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부은 눈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냐는 영진의 질문에 이가 아파서 울었다고 둘러댔다. 입을 벌려 보여줬다. 우리 딸 사랑이 나네. 이제 다 컸어. 영신이 미주의 등을 토닥였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때서야 어금니 제일 한쪽이 욱신거렸다. 턱이 뻐근할 정도로 아팠다. 거울을 들어 살펴봤다. 정말 사랑니가 나고 있었다. 사랑니와 연고치, 전이가 있는 입안이 맵고 썼다. 먼저 퇴근한 영신은 고기를 구워서 반주를 마시는 중이었다. 얼른 손 씻고 앉아. 같이 한잔하자. 영신이 유리컵에 맥주를 붓자 미주가 마셨다. 고기 한번 먹어봐. 희숙이 언니가 내 생일이라고 챙겨줬다. 잠깐만. 언니한테 전화해 줄 테니까 고맙다는 인사 좀 해. 얼큰하게 취한 영신이 휴대폰을 들었다. 희숙이 받자 무턱대고 미주에게 건넸다. 며칠 있으면 네 엄마 생일이라서 고기 좀 줬어. 이모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감사합니다. 그게 미국산 소고기인데 한우보다 맛있다. 미국 소들은 넓은 데서 뛰어놀아서 더 건강하거든.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알지? 네. 근데 너는 클수록 엄마를 닮더라. 이제는 전화 목소리까지 똑같네. 휴대폰 너머에서 희숙이 박수를 치며 웃었다. 영신이 상추쌈을 싸서 먹었다. 한동안 우물거리더니 소화가 안 되는지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맥주를 소화제처럼 마셨다. 나랑 엄마가 닮았나. 한때는 듣고 싶던 그 말이 이제는 당혹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영신에게 어떤 존재일까? 든든한 연고체일까? 아픈 사랑니일까? 아니면 빠질 시기를 놓친 전니일까? 쌈밥을 통째로 삼킨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미주가 맨주먹으로 가슴을 치다가 영신의 잔을 빼앗아서 남은 술을 다 마셨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미주는 적금을 들었다. 적은 액수지만 다달이 이체했다. 자신과 영신, 대우의 혈액형이 정상적인 혈연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조합이라는 걸 알았지만 두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 재검사도 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없었다. 대우는 여전히 가족에게 무심했고 영신은 매년 미주의 생일마다 휴대용 칫솔 세트를 선물해줬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생활이 지속되었다. 미주는 이대로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대신에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적금을 들었다. 유성 사인펜을 들고 고민했다. 곧이어 통장 겉면에 임플란트 통장이라고 썼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조금 더 젊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한 달, 두 달, 돈이 쌓일 때마다 간이가 나는 것 같이 마음이 든든했다. 만기를 채우겠다는 결심은 종종 무너졌다. 그것은 정신력과 간절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승선이 아니었다. 회사 재정과 지인들의 기념일, 예상치 못한 이벤트, 영신과 대우의 건강 상태 등 타의에 의해 언제든 멀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미주는 포기하지 않고 또 정기적금을 들었다. 비록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적금 통장을 만드는 행위에서 위안을 받았다. 꿈속 노파를 만나는 날을
최대한 유예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사이 대호가 집을 떠났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 메모 한 장을 남긴 채 증발했다. 햇살이 거실장을 통해 산산이 부서져 들어오던 토요일이었다. 영신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메모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정수리 위로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다. 영신은 우는 것 같았고 웃는 것도 같았다. 비명을 지른 후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문 뒤에 선 미주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영신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거부할 거라는 두려움이 충돌했다. 혀끝으로 치아를 핥으면서 생각했다. 대우가 써놓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왼쪽 아래 세 번째 치아와 관련된 사람일까? 입이 근질거렸다. 유전일 수 있고요. 의사의 말이 이명처럼 맴돌았다. 영신은 알까? 설사 답을 알고 있다 해도 알려줄 리 없었다. 궁금증이 산가지처럼 뻗었다. 대우는 이전에도 누군가에게 더 살아가는 사람과 살겠다고 말하곤 집을 나왔을까? 과거에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신이었을까? 그때 나를 데리고 가출했을까? 아니면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대호가 살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일까? 앞으로 나와 영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경우의 수가 이중삼중으로 꼬였다. 혈액형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미래를 점칠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을 텐데 선택권이 없는 미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란 혀끝으로 전의를 더듬는 것이었다. 며칠 후 영신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메모지를 찢은 다음 태연하게 살았다. 미주의 생일이 오면 조개 미역국을 끓이고 휴대용 칫솔 세트를 선물로 주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도 미주는 이대로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영신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늦게까지 일했다. 미주가 자신도 돈을 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영신의 얼굴에 잔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빠졌으며 팔과 다리는 가늘어졌다. 엉덩이는 천천히 아래로 처졌다. 그리고 어느 날 영신의 누런 어금니 한 개가 빠졌다. 한 개가 두 개가 되었다. 미주가 치과에 가라고 해도 영신은 괜찮다고 답했다. 세 번째 치아는 초콜릿을 먹는 중에 빠졌다. 퇴! 영신이 뱉자 작은 파리처럼 깨진 이가 나타났다. 유전 맞네. 영신이 손바닥 위에 올려진 왼쪽 아래 세 번째 치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난 아직 전이 안 빠졌거든. 미주가 검지로 자신의 전이를 가리켰다. 역시 딸이 엄마보다 낫네. 영신이 웃으며 맞받았다. 남은 초콜릿을 천천히 녹여 먹었다. 이가 빠진 자리가 다크 초콜릿보다 더 새까맸다. 임플란트 전부 해주는 거 아니래. 두 개만 해주는데 그것도 자기 부담금이 30%래. 치과에 다녀온 영신이 말했다.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희숙연이 말만 믿고 전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복지정책이어도 다 해줄 순 없지. 국민 세금을 몽땅 노인들 임플란트 해주는 데 쓸 순 없잖아. 노인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상했는지 영신이 눈을 흘겼다. 미주가 모르는 척하며 저녁상을 차렸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지. 영신이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꺼내왔다. 숟가락으로 뚜껑을 따자 맥주 거품이 폭죽처럼 역류했다. 영신이 잽싸게 병 입구에 입술을 붙였다. 목구멍을 통과한 알코올이 전신으로 퍼졌다. 그냥 살긴 뭘 그냥 살아. 이번 기회에 나머지 일도 해. 엄마 어금니 없어서 불편하잖아. 씹는 게 힘드니까 위가 안 좋아져서 맨날 체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계속 밥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진짜. 영신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팔을 들어 X자를 만들며 미주의 말을 잘랐다. 못 살긴 뭘 못 살아. 이때까지 잘만 살았어. 그리고 맥주가 보리로 만들었잖아. 이게 나한테는 약이고 밥이다. 나머지 맥주병 뚜껑을 땄다. 뻥. 뚜껑이 벽으로 날아가 부딪혔다. 영신이 병째로 술을 마시려 했다. 밥 먹으라고. 엄마가 맨날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금주하라는 말은 안 해? 브라질럿도 어금니가 있어야 씹어먹지. 보다 못한 미주가 버럭 소리쳤다. 밥공기를 던지듯 영신 앞으로 밀었다. 미주의 반응에 놀란 영신이 순순히 맥주병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다. 미주가 먼저 말을 붙였다. 엄마, 유치 보관함이라고 알아? 우리 쇼핑몰에서 파는 건데 애들 전이 빠지면 보관하는 통이거든. 가격이 꽤 하는데 지금 판매 1위야. 틀니 보관함은 들어봤어도 유치 보관함은 처음이네. 나중에 연구지 보관함, 사랑니 보관함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맞다. 근데 그렇게 모아서 나중에 틀니 만들면 안 될까? 모발 이식하는 것처럼 자기 차 사용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셀쑥하던 영신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럴듯하지 않냐며 재차 되물었다. 벌써 의료계에선 뉴틀리 사업으로 추진 중일지도 모른다면서 실현되면 돈이 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주야, 아직 전이 남아있지? 그거 빠지면 넣으면 되겠네. 아직 안 빠졌거든.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닦는데 왼쪽으로는 떡도 안 씹어. 엿이랑 사탕도 무조건 빨아서 먹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그이 안 섞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너 생일마다 칫솔 세트 사줬잖아.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는 일이다. 미역국을 먹는 것처럼 생일 선물로 칫솔을 받았으니까. 생일 케이크는 없어도 치약은 있었으니까. 두 사람 앞으로 알록달록한 칫솔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3단 케이크 위의 촛불처럼 칫솔들이 영롱한 빛을 자랑했다. 6학년 땐가 중1 땐가? 너 철봉에서 떨어졌잖아. 그때 전이 빠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술기운에 영신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랐다. 분위기를 돌리려고 쇼핑몰 이야기를 꺼낸 건데 어느새 대화는 치아 이야기로 돌아와 있었다. 미주가 앞돌기 연습을 하다가 철봉에서 떨어졌다. 철봉 아래에는 담배꽁초 유리 조각, 찌그러진 캔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머리부터 곤두박질진 미주의 얼굴은 피와 상처로 엉망이 되었다. 같이 연습하던 친구가 영신을 불러왔다. 구급차를 기다리지 못한 영신이 미주를 업고 뛰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미주는 이미 2차 성징을 시작한 소녀였다. 여드름이 나고 브레이저를 착용한 미주를 업고 영신이 골목길을 달렸다. 덜컹이는 영신의 등, 후텁지근한 땀냄새, 두 뺨을 간지럽히는 영신의 머리카락, 점점 달아오르던 체온과 입안 가득 고이던 피, 비릿하고 역겨운 피맛.
며칠 전의 일인 것처럼 생생했다. 스쳐 지나가던 자동차와 행인들의 얼굴, 구름 한 점 없던 파란 하늘까지. 미주는 등이 업힌 채 기도했었다. 제발 전이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영신이 치과 문을 밀며 뛰어들어갔다. 저기요, 우리 딸 좀 봐주세요. 간호사가 리클라이너 의자에 미주를 앉히고 거즈로 얼굴을 닦았다. 입안을 헹군 뒤 엑스레이를 찍었다. 이는 멀쩡하네요.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졌어요. 필름과 미주의 입속을 번갈아 보며 의사가 느슨하게 말했었다. 영신은 앉은 자세로 꾸벅꾸벅 졸았다. 맥주 2병은 바닥에 드러났고 밥은 반 이상이 남았다. 에휴, 밥 좀 먹지. 미주가 영신이 듣지 못할 잔소리를 했다. 메밀 쿠션을 가져와 영신을 눕혔다. 저녁상을 치우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영신 곁으로 가서 누웠다.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입술 뒤로 침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다. 검게 탄 피부 때문에 침자국이 도드라져 보였다. 잠을 자면서도 피곤한지 영신이 하품을 했다. 여기저기 빈 어금니와 검붉은 잇몸이 보였다. 나는 영신에게 어떤 존재일까? 영신은 나에게 어떤 치아일까? 튼튼한 연고치일까? 아픈 사랑니일까? 아니면 빠질 시기를 놓친 전니일까? 미주가 치아를 혀끝으로 더듬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짚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치아들이 흔들렸다. 장마철에는 홍수에 떠내려갈 것 같았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선 모래처럼 말라붙을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영신이 준 캐릭터 칫솔들이 지팡이처럼 나타났다. 미주가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튼튼한 지지대가 되어줬다. 괜찮아. 열심히 이닦으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자신을 토닥였다. 그러니까 고심해서 고민해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다. 임플란트 적금을 찾아 터치했다. 미주는 지문을 찍듯 해약 버튼을 눌렀다. 숫자들이 빠르게 이동했다. 또 한 번 버튼을 눌렀다. 적금 전액이 영신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잠든 영신을 향해 말했다. 미주가 남은 반찬과 빈 맥주병을 치운 후 화장실로 갔다. 칫솔모 가득히 치약을 짜서 평소보다 공들여 이를 닦았다. 민트향이 나는 가글액으로 입을 헹궜다. 순간 뭔가가 빠져나갔다. 미주가 서둘러서 치아를 더듬었다. 확인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붙어 있었다. 이상했다. 하나하나 뒤집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면대 위에 왼쪽 아래 3번째 치아가 떨어져 있었다. 빠졌구나. 미주가 전이를 들어 살펴봤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치아는 뿌리가 녹아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연적 운동을 한 그것은 모서리가 마모된 정사각형 같았다. 이가 빠진 자리에선 피조차 나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마지막을 떠올렸는데 지금 미주가 느끼는 감정은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던 감정이었다.
예측하지 못한 감정이 낯설면서 반가웠다. 양치질을 끝내고 화장실을 나왔다. 미주의 손에는 전리가 들려 있었다. 가방 속에서 계절이 유치 보관함을 꺼냈다. 왼쪽 아래 세 번째 자리에 전리를 넣었다. 크기가 딱 맞았다. 비로소 미주는 자신의 치아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